지금부터 하이에듀 교육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참석 주신 원장님들이 기존부터 사용하신 분도 계신데 대부분 신규 원장님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 원장님들의 중심으로 사용법을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고 저희 여러 가지 이제 메뉴나 기능들이 있지만 주로 사용하시는 대표 기능들 위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이제 계약하셔서 진행하시게 되면 이제 모든 학원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동일한 학원 홈페이지를 이제 안내를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기관별로 이제 도메인 주소는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을 거고 상단, 하단에 각각의 기관의 이제 정보들이 기입이 되어 있어서 독자적인 학습 사이트에 대한 성격을 가지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그 기간 내에서 관리자분께서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 아이디를 생성하셔서 기간 내에서 학생, 선생님 그리고 관리자분께서만 사용하시는 독자적인 홈페이지에 대한 성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디 생성하시는 방법은 제가 안내드린 것처럼 제일 마지막에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대표적인 기능들 위주로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생 아이디로 로그인했습니다. 학생 아이디로 로그인하게 되면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기능들이 이제 메인 화면에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능이 이제 진도학습에 대한 기능일 거고요. 이 진도학습은 학생들이 이제 본인 학년에 필요한 과목이 있을 거고요. 학습을 하고자 하는 과목, 그리고 단원별로 개념 강의와 문제풀이, 오답노트 버튼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야기하는 주도학습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학원에서 그 운영하시는 과목 외에 추가적인 과목을 좀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하고 싶다 또는 상품을 개설하고 싶다라는 좀 목적으로 시작을 하신다면 이제 진도학습을 많이 사용하시게 될 거고 그 추가적으로 계획하시는 상품이나 과목들이 담당 선생님이 안 계신다는 가정하에 티칭을 하실 수 있는 선생님이 안 계신다는 가정하에 사용하시게 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도학습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의 과제는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평가를 주시게 되는 경우, 온라인상의 평가를 학생들에게 주시게 되는 경우. 쉽게 얘기해서 시험 출제하시면 학생이 온라인 시험을 이제 오늘의 과제 메뉴에서 수행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과 문제나 공부 플러스 같은 메뉴는 부가적인 컨텐츠예요. 학생들이 필요에 의해서 스스로 내가 문제를 좀 더 풀어보고 싶어. 시험 기간입니다. 시험 범위에 맞게 문제들을 불러와서 문제를 더 풀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문제풀이 코너라고 보시면 되시고, 오답노트는 학생이 학습하는 과정 중에서 발생된 오답들이 모두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생이 틀린 문제에 대한 리뷰를 해볼 수 있는 코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도학습을 가장 많이 사용하시게 될 것 같은데, 메인 화면에 진도학습 메뉴를 클릭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학년, 기본적으로 이제 학생 본인 학년이 이제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관리자분께서 학생에게 아래 학년, 윗 학년 과정도 주실 수 있으세요. 학습 권한을 만들어 주실 수도 있으시고, 또는 이제 과목이 여러 과목, 처음에는 모든 과목이 오픈이 되어 있지만, 관리자분께서 학생별로 과목도 제어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기능은 이따가 선생님이나 원장님 기능 보여드릴 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여받은 학년, 그 부여받은 과목에 한해서 학생들이 주도학습을 할 수 있는 컨텐츠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학년, 과목, 예를 들어서 과학이다. 학기, 2학기, 2학기 단원들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단원 선택, 검색 누르게 되면 학생들이 선택한 단원의 강의 리스트가 연결이 됩니다. 얘가 대단원이고요. 중단원, 소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희 강의는 소단원별로 촬영이 되어 있다. 그래서
소단락별로 촬영이 되어 있다 보니까 강의 시간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3분, 2분, 뭐 4분 짧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형태로 학생들이 개념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하나의 강의 리스트에 동영상 강의 외에도 유형이라는 문제풀이 연습 버튼, 맞춤이라는 첫 번째 평가, 성취라는 파이널 평가, 오답이라는 이제 틀린 문제에 대한 리뷰, 클리닉 코너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소단원 파트에 개념학습부터 문제풀이 연습, 평가, 클리닉이 가능한 구조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 메뉴를 가지고 학생들이 주도학습을 진행을 하게 될 거고, 그 부분들을 선생님께서 관리 케어 하시면서 또 하나의 상품을 생성을 하시는 거죠. 우리의 주력 상품은 그대로 두시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학습이 필요한 과목을 좀 상품을 개설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목차보기라는 아이콘이 있어요. 목차보기는 이 동영상 강의 리스트를 목차 형태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그대로 출력도 가능하시고 엑셀로 내려봐 주시면은 편집도 하실 수 있으시겠죠. 뭐 확인란을 추가하신다거나 불필요한 강의를 삭제하신다거나 아니면 학생이 체크할 수 있는 뭐 공란을 만들어 주신다거나 이렇게 편집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차 보기를 출력하시거나 엑셀로 뭐 제공하신다고 하면 학생의 학습 플래너의 역할을 좀 가져가실 수 있으세요. 그 학생들이 학습하는 그 계획별로 좀 잡아내실 수 있으신데 그 부분을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학습량을 체크해 주실 수 있죠. 예전에 학생들이 교재 중심으로 학습을 할 때, 하고 났을 때, 뭐, 문제풀이를 시키시거나 주도학습을 시키신다고 가정했을 때, 학생들이 책을 가져오기 위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페이지를 이렇게 체크하시거나 책을 이렇게 접어서 표현해 주시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게 이제 목차로 좀 활용하실 수 있으시죠. 목차를 출력해 놓으시면 좋은 점이 학생마다 학습량을 체크하실 수 있죠. 학습 진도를 체크하실 수 있는 장점, 5% 관리하실 수 있다는 게 좀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현재 녹화하고 있어서 녹화본은 제가 공유를 드리도록 할게요. 예, 답변을 좀 드리면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진행하면서 이제 답변 드리면서 이렇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목차를 좀 뽑아서 사용하시면은 학생들의 학습 진도 체크나 학습 관리가 조금 좀 쉽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 좀 드리면서 목차를 안내 드렸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학습을 시작하게 되면 강의, 문제풀이 연습, 평가, 클리닉 버튼들을 활용하시면서 사용하시게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씩 좀 보여드리면 구강, 제가 중력 단원을 좀 진행을 해볼게요. 강의는 7분 46초의 러닝타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강의 버튼을 클릭하면 동영상 강의가 열리게 되고요. 자, 중력이 나오면 우리는 무게와 질량을 반드시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자, 무게는, 동영상 무게는 강의는 중력의 영향, 시중에서 많이 보시는 강의랑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만, 저희 강의의 특징은 이렇게 강의 배경이 학생이 학습하는 내용으로 크게 구성이 됩니다. 선생님이 크게 나와서 수업하시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학습하는 부분이 크게 저희 오프라인 교재가 그냥 그대로 확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희도 오프라인 학습 교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은 월 교재, 중등은 학기 또는 학년제 교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교재를 그대로 확대해서 100% 일치하게 강의를 촬영을 했고요. 이 선생님의 역할은 한 줄 한 줄 읽으시면서 수업을 해주실 거예요. 별표도 하실 거고요. 밑줄도 그으시고 동그라미도 하시고 필요한 부분은 추가적인 판서까지 진행을 하시면서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옆에서 봐주시는 컨셉이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하실 것 같으시네요. 그래서 학생들은 강의를 수강할 때
선생님께서 진행하시는 이런 활동들 중심으로 강의를 수강하게 되면 강의의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 뭐 강의를 볼 때 그냥 멍하게 보는 게 아니라 이런 내용들을 그대로 따라 적게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교재가 있으면 교재, 아니면 타교재를 사용하시면 타교재, 또는 교과서를 사용하셔도 돼요. 교과서, 또는 뭐 노트 만들어 주셔서 어떤 식으로든 강의 내용을 요약 정리 또는 그게 안 된다면 선생님이 하시는 내용 그대로 따라 적게 만드셔야지 이 동영상 강의가 그나마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집중력을 좀 높이기 위해서 짤강 형태로 이렇게 짧게 강의를 구성했더라도 학생들이 그냥 멍하게 보고 있으면 어느 순간 집중도가 흐려지게 되고요. 강의에 대한 효과는 그렇게 높진 않은 경우가 발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동영상 강의 효과를 최대치로 좀 끌어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선생님이 하시는 이런 필기 내용을 그대로 따라 적게 하시면은 효과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하는 이유가 있을 거고요. 밑줄을 끄는 이유가 있을 거고, 같은 밑줄이라도 물결을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따라 적으면서 학생들이 이렇게 파악하게 되면은 강의에 대한 효과는 어느 정도 가져가실 수 있으실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의 배속 조절 가능하시고요. 화면창 최대창 키우는 것까지도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의를 수강을 하시면 되고, 강의가 끝나게 되면 다음 학습이란 버튼이 있어요. 클릭을 하게 되면 유형 연습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 유형 연습은 5문제가 띄워지게 되고요. 앞서 시청한 개념 강의에서 설명하는 개념에 대해서 필수 유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5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학생들이 이렇게 5문제를 풀게 돼요. 제출 누르게 되면 점수가 나오죠. 저한테 시간을 좀 주시면 100점 가능한데 시간 관계상 이렇게 좀 찍겠습니다. 이렇게 점수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학생들은 유형 연습의 점수를 가지고 해당 단원에 대한 이해도를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점수가 높게 나오면 해당 단원에 대한 성취도가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다라고 판단하셔도 되겠죠. 그리고 저처럼 점수가 낮은 학생은 뭔가가 문제가 있을 겁니다. 단원의 이해도가 조금 낮던지 아니면 문제풀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던지 저처럼 찍는다든지 제대로 차별을 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것들을 판단하실 수 있죠. 그래서 유형 연습은 첫 번째 문제풀이 연습 단계이고 해당 문제풀이가 단원의 이해도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단에 세 번째 아이콘 보시면 한 문제씩 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면 정답 해설이 문항별로 제공이 돼요. 이렇게 정답 해설이 제공이 되고요. 오른쪽 보시면 각 문항별로 문제라는 아이콘이 보일 겁니다. 이 문제라는 아이콘은 해당 문제를 풀어주는 강의. 그래서 정답 해설로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문제가 있다면 문제 아이콘 클릭을 해서 해당 문제를 풀어주는 강의의 도움도 받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는데요. 그래서 선생님이 직접 풀어주는 문제풀이 강의에 대한 도움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학생이 틀린 문제에 대해서 최대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 해설, 그리고 문제풀이 강의. 그런데 한 가지 좀 유의하셔야 될 점이 저희 문제풀이 강의가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모든 문항에 촬영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전체 문항의 한 25에서 30% 정도에 해당되는 대표 유형의 문제들에게는 문제풀이 강의가 촬영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풀이 강의가 촬영이 되어 있는 문제들이 유형 연습에 먼저 출제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문제풀이를 하는 첫 번째 단계에서 최대한 문제풀이 강의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 해설은 문항마다 다 제공이 되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유형 연습고요. 유형 연습 다음 단계는
죄송합니다. 맞춤 테스트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 맞춤 테스트는 첫 번째 평가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평가. 그래서 유형연습 풀었는데, 얘가 점수가 80점, 90점, 100점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더 줘야 되겠죠. 그럼 맞춤 테스트로 넘어가도록 하시면 되세요. 맞춤 테스트는 문제 수나 형태도 학생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관리자분께서 규정을 정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는 맞춤 테스트는 5문제, 주관식으로 해서 풀어. 규칙을 정해 놓으시면 이 규칙에 맞게 학생들이 지정해서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5문제 객관식으로 또는 10문제 전체로 해서 맞춤 테스트를 풀어라고 이렇게 규정을 정해 놓으시면 되시죠. 그럼 학생은 그 규정에 맞게 선택해서 출제를 하기 누른 다음 이렇게 첫 번째 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점수가 확인이 될 거고요. 한 문제씩 보기, 정답 해설 또는 문제풀이 강의가 있다면 문제풀이 강의의 도움을 받도록 이렇게 관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첫 번째 평가인 맞춤 테스트. 맞춤 테스트마저도 얘가 점수가 높아요. 80점, 90점, 100점. 문제가 또 필요합니다. 그러면 성취 테스트로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성취 테스트는 파이널 개념이고요. 학교 시험에 자주 나오는 대표 유형의 문제 5문제가 출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클릭을 해보면 이러한 안내창이 뜨는 경우가 있는데 이 성취 테스트는 전 단계의 영향을 좀 받습니다. 전 단계였던 맞춤 테스트 점수가 80점을 넘겨줘야지 응시 자격이 부여가 돼요. 그래서 점수가 안 되는 학생은 성취 테스트를 풀어본들 결과는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 학생들만 파이널 개념으로 이렇게 마지막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구조가 돼 있다. 성취 테스트 풀이 과정도 똑같습니다. 정답 입력, 제출 누르게 되면 정답 해설, 문제풀이 강의가 있으면 문제풀이 강의 이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파이널이고요. 만약에 맞춤 점수가 60점, 50점, 40점 학생이 성취 테스트를 치려고 한다고 하면 아까 저처럼 이렇게 안내창이 뜨게 될 거고요. 그렇게 문제풀이가 잘 안 되는 학생들은 전 단계에서 문제풀이를 충분히 학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유형 연습이나 맞춤 테스트는 클릭할 때마다 문제가 바뀝니다. 바뀌어서 다른 문제가 불려져 와요. 그래서 학생이 첫 단계에서 점수가 조금 낮게 나오더라도 한 번 더 클릭해서 다른 문제를 풀어보면서 점수를 높여내는 정도로의 활용도 가능하죠. 그래서 유형 연습과 맞춤 테스트는 클릭할 때마다 다른 문제를 풀어오기 때문에 굳이 성취 테스트까지 못 가는 학생들이라도 맞춤 테스트, 유형 연습에서 다양한 문제들을 추가적으로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음,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리고 성취 테스트는 문제가 고정되어 있어요. 반대로. 10번 클릭해도 10번 다 똑같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파이널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답 노트 버튼이 있는데 이 오답 노트 버튼은 유형에서 성취까지 문제풀이 과정 중에서 발생된 틀린 문제가 모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동일 버튼 누르게 되면 학생이 틀린 문제와 똑같은 문제를 한 번 더 풀어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유사 버튼 누르게 되면 학생이 틀린 문제와 유사한 유형의 문제를 반복적으로 불러와서 풀어볼 수 있습니다. 나옵니다. 예, 반복적으로 유사한 문제까지도 계속적으로 풀어볼 수 있다. 그래서 오답에 대한 적응도를 높이게 되는 코너라고 보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오답 노트까지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진덕스 메뉴는 개념학습부터 문제풀이 연습, 평가, 클리닉이 하나의 프로세스로 다 이루어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 학습을 끝내게 되면 이렇게 아이콘 색깔이 바뀝니다. 이 색깔은 점수대별로 좀 나눠지는데 50점부터 10점 단위로 이렇게 점수대별로 아이콘 색깔이 정해져 있으세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녹색, 파란색이 많을 거고, 저처럼 공부가 안 되는 학생은 빨간색, 분홍색, 이렇게 점수대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50점 미만은 빨간색, 그리고 10점 단위로 분홍, 노랑, 초록, 파랑이에요. 그래서 학습을 끝내게 되면 아이콘 색깔을 가지고 즉각적으로 해당 파트에 대한 이해도를 판단을 할 수 있고, 기관에서는 학생들 관리하실 때 이 색깔을 가지고 관리하시면 효과가 있죠. 자, 유형연습 5문제를 풀었는데 녹색이나 파란색이면 너 통과. 그러면 맞춤으로 가서 문제를 한 번 더 풀어. 그런데 맞춤을 풀 때는 우리는 5문제 주관식으로 해서 풀고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 이해가 되시나요? 예. 예를 들어서 얘가 유형연습 5문제 풀었는데 80점, 90점, 100점입니다. 그럼 얘는 형성도가 만들어졌겠죠? 그러면 맞춤으로 넘겨주세요. 첫 번째 평가로 해서 5문제, 뭐 객관식이 되건 주관식이 되건 10문제가 되건 규칙을 정하셔서 풀고 다음 단은 넘어가. 예를 들어서 넘어가서 똑같은 방식으로 다음 단은 학습을 해. 그런데 저처럼 빨간색이 나와버렸습니다. 이건 빨간색이 나오고, 분홍색, 노란색이 나온 학생은, 너 통과 아니야. 그러면 너는 맞춤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답 노트로 가서 너 틀린 문제를 다시 한번 리뷰해봐. 유사 문제도 한번 풀어보고, 이해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되었다 싶으면 너는 유형 연습을 다시 한번 풀어. 재도전. 그래서 이 학생이 유형 연습을 다시 풀어요. 그러면 점수가 바뀔 겁니다. 효과를 본 학생들은 점수가 바뀔 거예요. 그래서 유형수 다시 풀었는데 색깔이 빨간색에서 녹색, 파란색으로 바뀌는 학생이 있으면 너도 통과. 다음 단은 넘어가. 그런데 오답을 리뷰해보고 유형 연습을 재도전했는데도 점수가 안 바뀌고 색깔이 그대로예요. 또는 뭐 노란색, 분홍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얘는 다음 단계 문제풀이보다는 개념에 대한 정리를 한 번 더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너는 강의를 봐. 이렇게 일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진도학습 메뉴가 관리형으로 좀 진행을 하시고 주도학습용으로 진행을 하신다면 직접 티칭을 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지실 거고, 티칭에 대한 부분이 빠진다면 학생들에게 해당 단원에 대한 학습을, 해당 메뉴에 대한 학습을 어떻게 학습을 하면 좋은지에 대한 방법들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방법들을 학생별로 또는 결과별로 이렇게 제시를 해주셔야지 필요한 학습들이 학생들에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좀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진학습은 보시는 것처럼 강의부터 문제풀이 연습, 평가, 클리닉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목차 활용하실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비단 과학 외에도 사회, 역사 또는 수학 과목, 뭐 초등 국어 과목까지도 동일한 형태로 다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과목을 선택하시느냐에 관계없이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동일한 형태로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진도학습을 현장에서는 좀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저희가 교육 때 좀 많이들 말씀을 드리고 대면 교육 때 좀 많이 말씀드리는데 그 자료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냥 부분을 좀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자, 이렇게 대부분 아까 진도학습 메뉴를 사용하시는 과목이 영어 수학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어 수학은 대부분 티칭하시는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선생님의 수업 중심으로 끌어가실 거고 영어 수학 외에 다른 과목들이 이제 접목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인 과목이 과학, 역사, 뭐 또는 사회 과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과목들은 선생님이 안 계신다는 전제하에 시작을 하시겠죠? 그러면 주도형으로 학생들이 좀 끌어야 될 거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학교 수업을 좀 중심에 놓으셔야 될 거예요. 학생 개념 수업은 필요하니까 학교 수업을 중심에 놓으시고, 우리 원의 역할은 예습과 복습으로 접근하시죠. 뭐 공부의 흐름이 예습 수업, 복습 평가 클리닉이라면
평상시에는 예습, 복습으로 원해서 학생들을 관리하시고, 이때 학교 수업을 중심에 놓으신다. 그리고 평가나 클리닉은 시험 기간 때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학교 수업을 중심에 놓고, 원의 역할은 예습과 복습. 예습은 언제 하냐? 학교 수업이 있기 전에 하겠죠. 시기상으로 보면 방학 때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비록 방학이 끝났지만, 방학이 끝났다면 학교 수업이 있기 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학 때 이렇게 예습을 하는데 예습은 뭘로 하느냐? 동영상 강의로 한다. 저희는 동영상 강의가 촬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방학 때는 학교 수업이 없어요. 그러면 학교에서 수업을 듣게 될 단원들에 대한 공부를 미리 예습을 하는데 저희 동영상 강의 메뉴로 활용을 하시는 거죠. 이때 강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도록 시키시면 예습에 대한 효과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습을 할 거고요. 학기가 시작되면은 수업을 해야 되겠죠. 그 수업은 학교 선생님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학교 수업에 참여를 하게 되겠죠. 근데 학원에서 방학 때 예습이 좀 잘 되어 있는 학생은 학교 수업이 귀에 좀 잘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학교 수업의 효과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학교 수업의 효과를 가져갈 수 있고, 학교 수업이 끝나고 원에 왔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복습으로 들어가죠. 직후 복습 개념으로 접근합니다. 학교에서 수업 들은 단원에 대한 복습을 바로 진행하시는 거죠. 이 직후 복습은 뭘로 하느냐? 저희 동영상 강의로 아니죠. 문제풀이로 합니다. 수업을 듣고 왔기 때문에 강의를 먼저 보는 게 아니라 문제풀이로 먼저 시작을 해봅니다. 그래서 문제풀이가 잘 되는 학생은 굳이 강의를 볼 필요 없어요. 얘는 학교 수업만으로도 어느 정도 형성도가 만들어졌다라고 이해하셔도 되고, 문제풀이가 안 되는 학생들에게는 뭐 강의가 좀 필요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전략들을 좀 세워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평상시 학습을 쭉 진행하다가 시험 기간이 도래됐어요. 또는 시험이 없는 초등학생이라고 가정했을 때 대단한 정도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평가 한번 봐주셔야 되죠. 저희 문제는 프로그램 활용하셔서 평가 생성하시면 평가에 대한 관리, 시험 대비 또는 다음 평가, 월말 평가 이렇게 봐주시고요. 그리고 학생들 오답만 묶어서 이렇게 시험지 생성해서 주시면은 클리닉까지 이렇게 완성이 되시는 거죠. 그렇게 플로우를 구성하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세하게 좀 보여드리면 예습은 이렇게 강의를 듣게 되는데 기존에 먼저 학습 플랜을 수립합니다. 제가 아까 목차를 출력하실 수 있다 또는 엑셀로 가공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얘가 학습 플래너의 역할이 되겠죠. 예를 들어 학기 중에 학교 수업을 듣고 학원에 왔어요. 또 학교 수업 어디 들었어? 체크. 그러면 너가 오늘 학원에서 할 학습 내용이야.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체크해서 보내줘. 그럼 학생은 학습을 쭉 진행하고 학습 결과를 여기 목차 위에다 체크를 합니다. 강의를 봤으면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 유형연습 풀었어요. 점수 위에 적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플래너죠. 수업 말미에 이 플래너원 학생에게 목차 가져와봐. 했네? 이렇게 체크해서 보내주시면 되시죠. 이렇게 학생 플랜 수립하시고요. 예습을 합니다. 방학 때. 저희 강의를 이용해서 합니다. 강의를 볼 때는 교재가 되건 교과서가 되건 그게 없으면 노트가 되건 그것도 없으시면 저희가 게시판에 이런 양식지 공유 드리고 있어요. 다운받으셔서 정리하게 하셔도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강의 내용을 적게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방학 때는 다음 학기에 배우게 될 단원을 순차적으로 강의를 수강하면서 이렇게 예습을 가볍게 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본 수업이 학기가 시작되면은 수업이 시작할 겁니다. 그럼 학교 수업에 참여시키시면 돼요. 네. 수업은 간단합니다. 학교 수업에 보내버리시면 돼요. 네. 보내버리시면 되고, 학교 수업을 듣고 원에 왔을 때, 직후 복습으로 접근합니다. 그때 학습 범위를 확인을 하겠죠. 확인을 하고, 아, 너가 1, 2단원 배웠어? 그럼 너 1, 2단원 학습을 해야 돼. 자리로 가. 학습해.
그러면 학생이 자리에 왔을 때 첫 단계에서 유형 연습을 합니다. 제가 복습은 문제풀이 먼저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학교 수업 듣고 왔기 때문에 문제풀이로 판단을 해보시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어떤 문제풀이를 합니다. 유형 연습 5문제를 풀어요. 그래서 얘가 5문제를 풀어서 파란색, 녹색 아이콘 색깔을 받게 되면 통과예요. 그러면 얘는 맞춤 테스트로 가서 5문항, 뭐 이건 저희 예입니다. 주관식으로 해서 해당 단원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원 넘겨줍니다. 음, 그리고 유형에서 풀었는데 저처럼 노란색, 분홍색, 빨간색이 나왔어요. 얘는 통과가 아니에요. 그러면 통과를 못한 학생은 오답 노트로 보내서 정답 해설도 보게 하시고 동일 문제 한 번 더 풀게 하시고 이해가 안 되면 유사 문제도 한번 풀어보게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답에 대한 적응도가 높아졌다라고 판단이 되면 유형 연습 재도전을 합니다. 그러면 재도전을 해서 이 오답 노트 학습이 효과를 본 학생은 노란색, 분홍색, 빨간색에서 녹색, 파란색으로 색깔이 쫙 바뀔 거예요. 그런 학생은 통과. 다음 단은 학습. 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되고, 오답 리뷰를 해서 재도전했는데도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런 학생은 문제풀이가 급한 게 아니라 얘는 학교 개념 수업이 제대로 아직 정립이 안 된 거라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그런 학생들에게 개념 강의를 보도록 하시죠. 그래서 학기 중에는 동영상 강의는 문제풀이를 해도 안 되는 학생들에게만 가게 될 거고요. 잘하는 학생은 빠르게 다음 단계 넘겨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종의 뭐 학습 순서도라고 해야 될까요? 뭐 플로우라고 해야 될까? 그런 이제 방법들을 학생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면 해당 과정에서 내가 어떤 위치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결과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들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제 활용하시는 현장에서 저희가 사례를 조금 받아보면 맞춤 테스트 정도에서 끝나세요. 학생들 학습량이나 시간도 좀 고려하셔야 되기 때문에 성취까지 가는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학생들이 학습 시간이 충분히 이제 확보된 상태에서 성취까지 가는 경우도 있으시고 그게 아니라면 대부분은 맞춤 정도까지만 가세요. 이렇게 해서 다음 단계 이렇게 넘어가십니다. 그래서 이런 플로우를 좀 머릿속에 이렇게 정립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제시해 드리는 플로우를 그대로 따라오지 않으셔도 직접 뭐 학생 시간이나 뭐 학습 뭐 이해도나 학생들 수준을 고려하셔서 저희 플로우를 참고하시되 여기에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하시는 거는 자유롭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하시면 요 자료도 제가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보시는 플로우는 저희 오프라인 교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오프라인 교재를 채택하시는 분들은 이 플로우가 조금 더 들어가겠죠. 유형 연습 풀기 전에 교재 문제 풀이가 먼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제 교재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재 문제 풀이 한 다음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활용하시는 형태로 이렇게 접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이제 진도학습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예,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외에도 뭐 수학 과목, 역사 과목, 사회 과목 다 가능하세요. 수학 과목도 같은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수학은 직접 수업하시죠. 선생님이 계시면서 직접 수업하시고 관리하시기 때문에 활용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 메뉴는 진행하시는 수업이 좀 구멍이 났을 때, 손실이 발생했을 때, 좀 진도를 맞추는 용도로, 보충용으로 활용하시는 곳이 많으세요. 그리고 선행이 필요한 학생, 후행이 필요한 학생, 선행, 후행이라는 말을 잘 안 쓰지만, 심화학습이 필요한 학생, 그리고 보완학습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주실 수 있죠. 중학생인데, 중일 수학이 안 돼요. 들여다보니까 초사 과정에 뭔가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그러면 초사 과정 이렇게 열어주셔서 학생들에게 수학 과목 이렇게 땡겨 올려주시는 것도 활용하실 수 있죠. 그렇게 다양한 형태로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학생들 진도학습 메뉴를 좀 보여드렸고, 학생 메뉴에서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공부 플러스라는 메뉴가 있는데, 공부 플러스는 학생이 추가적으로 다양한 문제를 풀어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필요에 의해서 학생이 꼭 풀고 싶어서. 그래서 활용도가 높지는 않아요. 이런 것들은 활용도가 높진 않지만, 가만히 보시면은 해당 메뉴가 필요한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공부를 좀 잘하는 학생이나 자기주도 학습 성향이 조금 높은 학생들에게 메뉴 소개해 주시면은 얘들은 엄청 잘 쓰긴. 주말이나 또는 시험 기간 때 저희가 예전에 시험 기간 되면 서점 가서 여러 문제집 사서 이렇게 문제풀이 하던 게 온라인에 수록이 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만큼 풀어볼 수 있습니다, 학생은. 그러면 얘네들한테는 좀 날개를 달아주는 형태로도 활용하실 수 있죠. 그래서 공 플러스 들어가시면 교과 문제, 뭐 3단계 문제, 서술형 문제 이렇게 다양한 코너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교과 문제는 말 그대로 교과 단원에 대한 문제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단원, 난이도, 문항수, 출제 누르면 문제가 떠요. 그러면 학생이 그 필요한 문제를 원하는 만큼 풀어봅니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뭐 3단계라고 해서 3단계는 빈칸 채우기 문제, 빈칸 채우기인데 암기 과목이 조금 어려울 거고요. 1단계는 뭐 소단원, 2단계는 중단원, 3단계는 대단원의 개념입니다. 단원 선택해서 출제 누르게 되면 해당 단원의 주요 용어 개념들이 블랭크 처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블랭크를 채우게 되면서 용어나 개념들을 정리하는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고요. 서술형 대비가 필요하면 서술형 문제까지도 이렇게 뽑아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부 플러스 메뉴.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잘 안 써요. 장담할 수 있습니다. 학생은 잘 안 쓰지만 그래도 공부 잘하는 학생, 주도학습이 높은 학생들에게 소개해 주시면은 활용도가 높다. 그 외의 학생들은 진도학습만 제대로 따라오고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셔도 80%, 90% 이상의 효과는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내를 좀 드리면서 학생 메뉴는 좀 마치도록 하고요. 선생님 메뉴를 좀 보여드릴게요. 선생님이나 이제 관리자 아이디로 로그인하게 되면 메인 화면에 버튼이 학생과는 좀 다릅니다. 선생님들이 주로 사용하는 메뉴들이 열려 있고요. 대표적인 게 학생들의 학습 내역을 모니터링 관리하시는 기능, 그리고 학생들에게 평가를 출제하시는 기능, 단원 평가, 월말 평가 또는 시험 대비 모의 평가를 만들어내시는 코너. 그리고 학생들의 오답들을 가지고 관리하는 개인별 관리할 수 있는 오답 노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습 내역 관리부터 보여드릴게요. 학생들의 학습 결과들을 모니터링합니다. 자, 학습 내역조에 들어오시게 되면 간단하게 하루하루 학생들 학습 결과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오늘 날짜에 누가 어떤 공부를 했고 어떤 결과를 가져갔구나라는 거를 캘린더 형태로 보실 수 있어요. 하루하루 보실 수 있고 주 단위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주 단위로 보실 수 있고 뭐 통합조회라고 해서 특정 기간 내에 학생이 어떤 학습들을 했는지에 대한 결과 자료까지도 만들어내실 수 있어요. 얘는 뭐 통신문에 대한 역할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재미는 3이라는 애가 요 기간 동안 우리 홈페이지에서 학습한 내역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적으셔서 이렇게 출력해서 주시면은 통신문 역할을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용도로의 학습 내역을 모니터링 하실 수 있다. 또는 세부 메뉴별로도 이렇게 보실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학생들이 아까 진도학습이라는 메뉴에서 주도학습을 쭉 진행을 했고, 문제풀이가 끝나게 되면 버튼 색깔이 점수대별로 바뀌었습니다. 그 버튼에 대한 색깔도 관리자분께서 편하게 보실 수 있어요. 학습 내역 관리에 진도학습 메뉴 들어오게 되면 진도학습 메뉴에 들어오게 되면 관리하는 학생들 과목 단원별로 학습 내역들을 조회하실 수 있으신데 아까 중1,
과학이었나요? 네, 과학 2학기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관리하시는 학생 그룹만 지정해 주시면 검색 누르시면 관리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있고요. 이 학생들이 1강부터 쭉 학습을 했나 안 했나를 보니까 얘는 이렇게 8강만 학습을 하고 있네요. 음, 이해가 되시나요? 색깔이 있고 없고의 차이로 학생들이 학습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색깔이 표현되어 있으면 이 학생은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색깔이 표현이 안 되어 있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공부를 안 한 학생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간을 조금 당겨 볼게요. 보시기 조금 편하시게. 그래서 여기 없네요. 제가 구두로 설명드릴게요. 학습 내역이 있으면 색깔 표현, 내역이 없으면 하얀색, 그리고 색깔이 약간 노랑, 분홍, 초록, 파랑, 빨강 다양하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색깔이 점수대에 따라서 이 색깔이 표현이 될 거예요. 그러면 색깔을 가지고, 아, 얘가 잘하고 있구나, 못하고 있구나 하는 거를 판단하실 수 있겠죠. 색깔 여부로 1차 판단, 그리고 색깔을 가지고 성취도 판단, 그리고 디테일하게 더 들어가고 싶으시면 노란색 버튼 클릭해 보시면 얘가 왜 노란색 받았는지도 보실 수 있어요. 아, 60점이구나. 그래서 노란색이구나라는 거를 보실 수 있죠. 그래서 관리하시는 선생님은 뭐 일주일에 하루 정도 이렇게 5분, 10분 정도만 투자하셔서 학년 과목 단원 학생 정보 딱 검색하시면은 아,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한눈에 보실 수 있죠.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피드백 주시면 됩니다. 학생들에게. 색깔 여부로 판단하실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실제 화면을 좀 보여드릴까요?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다른 자료를 해서 보여드려 볼게요. 이렇게 이게 이제 실제 관리자 선생님 화면을 저희가 실제 내역을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학생 이름은 좀 가렸고요. 이렇게 학습을 진행하겠죠. 그러면 하얀색 학생은 뭔가 문제가 있죠. 공부를 안 한 학생이고, 색깔이 표현된 학생은 공부를 했어요. 그런 대부분 파란색, 녹색입니다. 잘하는데 중간중간에 분홍색, 노란색이 보여요. 그러면 요 단원들이 특히 이 학생이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라는 게 판단이 되시겠죠. 그리고 버튼 클릭하면 어떤 문제를 풀었고 몇 점인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하시는 분께서는 들어가셔서 편리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체화하실 수 있으시고, 아까 제가 오프라인으로 목차 뽑으셔서 관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여기에 학생들이 점수를 적게 하시게 되면 선생님께서 굳이 학습 내역조에 들어가서 보실 필요는 없으시겠죠. 이 플래너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학생들이 실제로 학습했다. 점수 적게 하시게 되면은 굳이 메뉴 들어가서 보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좀 줄여내실 수 있죠. 업무를 줄여내실 수 있는 장점. 그런데 실제로 한번 적용을 해봤더니 오프라인 플래너만 이렇게 활용해봤더니 이 학생들이 점수를 조작하기 시작을 합니다. 60점 받았는데 슬쩍 80점 적어서 가져와요. 집에 가야 되니까. 그런데 그런 학생들은 이렇게 한 번 정도 들어와서 대조해 보시면 되죠. 플래너 가져와봐. 들어가 봅니다. 너 왜 여기 빨간색인데 왜 60점 적혀 있지? 라고 잡아낼 수 있죠. 그렇게 하면은 이 플래너 쓰는 게 학생들이 훈련이 돼서 좀 잡힐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좀 편하게 관리도 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으시고, 요게 이제 학습 내역 관리시고, 제가 중간에 질문 답변만 좀 드릴게요. 학습 목차는 어디서 뽑으시냐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좀 늦게 들어오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 아이디로 로그인하게 되면, 이렇게 진도학습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진도학습 메뉴로 들어가게 되면, 상단에 여기 목차보기라는 아이콘이 있어요. 목차보기 아이콘 누르시면 되고, 선생님이나 원장님께서는 목차를 어디서 뽑으실 수 있냐면
여기 로그인 하셔서 햄버거 버튼 누르시면 학생 모드가 있어요. 학생 모드 클릭을 하게 되면 학생 학습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학년 뭐 과목 선택해서 검색 누르시면 강의도 먼저 보실 수는 있어요. 다만 문제풀이 버튼은 없습니다. 선생님 메뉴에서 문제풀이 버튼 없고 선생님이 연구용으로 강의는 보실 수는 있어요. 그리고 상단에 목차 보기에서 목차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되셨을까요? 예, 그렇게 됐고 그 두 번째 선생님 메뉴에서 평가 출제 기능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출제는 이제 학원에서 정기적인 평가 대회가 있으시거나, 뭐 월말 평가나 다른 평가를 진행하시는 정기적인 대회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중학교 학생들 시험 대비 기간이 이제 딱 도래됐을 때 많이들 활용을 하시겠죠. 문제연ning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시험 관리랑 연결이 될 거고요. 원하시는 학년, 뭐 이번엔 역사를 좀 볼까요? 역사, 과목, 단원, 대중, 소단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단원 중복 선택도 가능하세요. 단원 선택하셔서 난이도 A에서 E까지 원하시는 난이도 선택, 문항수도 최대 30문항까지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 누르시면 이렇게 문제들이 불려져 와요. 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삭제도 하실 수 있으시고요. 아니면 교체 버튼 누르시면 다른 문제로 바꿔내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불러온 문제들을 검수하실 수 있으시죠. 그리고 바꿔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안 하세요. 바로 다음 단계 누르십니다. 이렇게 하면 선택하신 문제들로 시험지가 만들어집니다. 제목 넣어주시면 시험 제목에 반영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하단에 인쇄 버튼 있습니다. 시험지 그 자리에서 바로 출력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정답지 해설지까지도 출력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시험지 출력해서 학생들 나눠줘서 문제풀이 하게 되면 그 문제 풀어보는 걸로 끝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쓰신다면 이 만드신 시험지를 우리 학생들에게 온라인이 되건 오프라인이 되건 출제를 하시면 좋아요. 그 출제를 하시게 되면 학생들은 평가를 수행을 하게 될 겁니다. 수행하면 결과가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이 평가에 대한 보고서가 만들어질 겁니다. 결과지가 만들어질 거고, 그리고 이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AI가 자동으로 분석해서 개인별 시험지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학생 맞춤별로, 학생별로. 그리고 평가를 수행한 결과에 따른 오답들이 모두 저장이 되겠죠. 그러면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오답 노트란 메뉴에서 학생별로 틀렸던 문제만 가지고 개별 시험지를 생성해서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만드신 시험지를 간단하게 이제 출제를 하시게 되면 뒷과정에서 하실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성하셔서 다음 단계라는 걸 누르게 되면 평가를 출제하실 수 있어요. 여기에 학원 학생들 이름이 보일 겁니다. 등록을 하시게 되면 우리 학생들 이름이 보입니다. 그래서 만드신 평가를 누구에게 주실지를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그룹 전체 또는 개별 학생들 선택하셔서 주실 수 있고, 이 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실지를 시험 종류에서 선택하시면 되세요. 첫 번째는 온라인, 오프라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은 학생이 디바이스를 이용할 수 있냐, 없냐의 차이일 것 같습니다. 디바이스를 이용하실 수 있고 사용을 하실 계획이라면 온라인으로 주시면 돼요. 그런데 학생은 디바이스 없이 종이 시험을 치고 싶다라고 하면 오프라인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을 먼저 선택을 하셔야 돼요. 디바이스 유무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고, 두 번째, 보고서를 어떻게 가져가실지에 대한 선택을 하십니다. 1번 모의고사는 평가에 대한 보고서, 결과지가 원페이퍼로 심플하게 나오고요. 월말 평가를 선택하시게 되면 보고서가 4에서 5페이지 정도의 디테일하게 보고서가 생성이 되세요. 그래서 보고서를 좀 풍성하게 가져가겠다라고 하면 월말 평가. 보고서 크게 의미 없어. 모의고사.
그리고 우린 디바이스 쓸 거야? 온라인. 종이로 할 거야? 오프라인. 그래서 이 네 가지 버튼을 학원에 맞게 조합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디바이스로 활용을 하되 보고서를 풍성하게 할 거야. 그러면 온라인 월말평가. 우리는 종이로 칠 거야? 오프라인 월말평가. 보고서 필요 없어. 모의고사.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여기에서 정해주십니다. 저는 다 보여드릴게요. 일단 온라인으로 해서 보고서를 좀 풍성하게 가져와 보겠습니다. 오프라인 문제 해볼까요? 오프라인으로 해서 보고서를 풍성하게 가져와 보겠습니다. 선택을 했고요. 출제하려고 하는 학생도 선택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를 클릭을 해서 시험을 출제를 완료를 합니다. 그러면 내역조회로 바로 페이지가 바뀔 거예요. 내역조회 들어가서 시험 종류를 제가 월말 평가를 했기 때문에 월말 평가로 선택. 검색 누르면 출제한 시험명이 이렇게 뜨죠. 시험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러면 시험 리스트 클릭을 해서 시험지 보기 버튼을 눌러서 학생들에게 시험지를 출력해서 나눠주세요. 오프라인이니까 디바이스를 안 쓴다고 하셨으니까 시험지 출력해서 학생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정답지나 해설지 하나 출력해서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시험을 진행합니다. 수기로 채점도 하시는 거. 학생별로 교차 채점을 하시건 아니면 시험지 수거하셔서 직접 채점을 하시건 채점을 다 완료를 하시죠. 그러면 채점된 시험지를 가지고 다시 내역 조회로 와서 학습 내역 보기를 클릭합니다. 이번에는 시험지 출력하실 때는 시험지 보기, 결과 입력할 때는 학습 내역 보기 클릭을 하면 모든 학생이 다 맞다고 표현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채점된 시험지를 보시면 학생들 오답 번호가 있죠. 그 오답 문항만 X로 클릭해서 바꿔줍니다. 다 되셨으면 학생들 선택하셔서 성적 처리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학생은 오프라인으로 시험을 쳤지만 종이로 시험을 쳤지만 온라인으로 결과가 남게 되죠. 그래서 분석지라는 결과지 클릭하시게 되면 나름 표지도 있고요. 뭐 시험 정보, 시험에 출제된 단원들, 이해도, 그리고 전국 평균 상위 30% 점수, 비교표, 그래프, 간단한 처방 내역, 처방전 부족하시면 직접 의견, 어머님들께 안내하시고 싶으신 부분 있으면 통신문, 수강료 납부해 주십시오. 이렇게 적어서 인쇄 하시면 보고서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얘를 혹시나 PDF로 좀 내려받으시면은 어머님들께 카톡으로 보내주시면은 모바일에서도 이렇게 바로 열어보실 수 있겠죠. 그렇게 보고서를 좀 풍성하게 가져가는 게 월말평가. 그리고 종이로 썼지만 OX로 이렇게 성적 처리를 할 수 있는 게 오프라인. 그리고 아까 제가 개인별 시험지가 생성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클리닝 모의고사라는 건데 학생들 1차 평가에 대한 성적 처리가 다 완료되셨으면 선택하셔서 클리닝 모의고사 출제를 눌러요. 그러면 학생별로 이 클모라는 게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 클리닝 모의고사는 선생님께서 주신 이 시험지 결과에 따라서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개인별 시험지. 선생님께서 주신 시험에서 맞췄던 문제는 한 단계 높은 난이도의 문제로, 틀린 문제는 유사 난이도의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주신 사회시험지 1, 2, 3, 4, 5, 6, 이 시험지가 이 세 명의 학생은 처음 시험지는 모두 똑같은 문제의 시험지였다면 이 학생들이 받아들이게 되는 클리닝 모의고사 시험지 문항들은 학생마다 다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정답 정보가 다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개인별 맞춤 시험지. 클모 진행하시는 것도 마찬가지돼요. 클모 쭉 옆으로 가시면 시험지 인쇄 버튼이 있습니다. 클리닉 모의고사는 학생마다 시험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로 시험지를 주셔야 될 거예요. 이렇게 시험지를 이렇게 주시고 정답지도 개별로 가지고 계셨다가 또 채점합니다. 채점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성적 처리하시면 돼요. 클모에 대한 분석지까지. 그래서 선생님은 시험지를 하나를 주셨지만 학생은 궁극적으로 클모까지 두 가지의 시험을 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오프라인을 좀 보여드렸고요. 온라인은 간단하죠. 학생이 디바이스로 평가를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제가 온라인도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미 단원 출제를 좀 하겠습니다. 자, 다음 단계 이렇게 시험지가 만들어질 거고요. 아무래도 평가를 수학을 좀 많이 쓰시죠. 수학 과목이 뭐 1차 평가, 2차 평가, 뭐 오답노트 이렇게 주시는데 그거를 뭐 수학 외에도 나머지 과목들도 다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셔도 되세요.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해서 보고서를 좀 심플하게 해보겠습니다. 온라인 모의고사, 그리고 학생 이렇게 선택해서 제출을 할게요. 출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선생님의 역할은 끝이에요. 이제 학생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원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그래서 로그인하게 되면 오늘의 과제라는 코너가 있어요. 클릭해보면 출제한 시험이 이렇게 뜨죠. 온라인 모의고사 버튼 클릭해서 선생님께서 주신 수학 시험을 이렇게 응시를 합니다. 네, 저는 찍어도 20점입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진행하시면 좋은 점이 오답노트 버튼이 바로 생성이 돼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주신 평가에서 틀렸던 문제를 리뷰해 볼 수 있습니다. 동의 문제, 유사 문제. 얼마나 많은 학생이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답노트 메뉴가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2차 시험, 클리닝 모의고사까지도 학생이 응시를 할 수 있죠. 이렇게 문제가 풀려져 올 겁니다. 그래서 1차 평가를 가지고 자동 생성되는 2차 평가에 대한 수행까지도 완료가 될 거고요. 클리닝 모의고사에 대한 오답노트 학습까지도 학생이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학생이 수행을 했을 거고요. 선생님께서는 수행 결과만 조회해 보시면 되세요. 평가 출제 조회에서 내역 조회로 가셔서 출제하신 시험 검색하셔서 시험에 대한 학습 내역 보기 누르시면 이렇게 결과들이 나오죠. 그래서 20점이었나요? 그리고 보고서. 일반 모의고사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원페이퍼로 출력되는 보고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조는 똑같아요. 선생님께서 시험을 만들어 내시는데 온라인이 되건 오프라인이 되건 학생들이 수행을 하게 되면 클리닝 모의고사라는 게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평가별로 보고서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이게 이제 평가를 출제하시는 방법이고요. 이 출제 메뉴 어디서 많이 보시지 않으셨어요? 네. 학생들 제가 메뉴 설명드리면서 공부 플러스 메뉴를 보여드렸습니다. 그 메뉴와 똑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스스로 할 수도 있지만 선생님께서 직접 평가를 생성하셔서 학생들에게 온오프로 주실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리고 테마 평가라는 메뉴에 가시면 학생 메뉴에서 보셨던 서술형, 빈칸 채우기, 그리고 뭐 고난이도나 경시 대비 이런 문제들까지도 다양하게 원하시는 형태로 생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평가를 다양하게 만들어내실 수 있다. 교과에 대한 평가, 그리고 다양한 형태에 대한 추가적인 평가까지도 생성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게 평가고요. 이 평가가 조금 이어질 수 있는 게 오답노트일 것 같아요. 학습 내역 관리에 오답노트로 들어가게 되면 학생의 한 명 한 명의 틀렸던 문제들을 불러오실 수 있습니다. 단원별로 가져오셔도 되시고, 기간별로 가져오실 수 있어요. 단원별로 가져오시고 싶으시다라면 해당 단원이 어떤 단원인지를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내역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불러와 볼게요. 반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관리하는 반, 단원, 단원 선택하셔서 이렇게 검색 누르면 관리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있고요. 이 학생이 2학기 1단원에서 학습 과정에서 틀렸던 문제들을 다 가져옵니다.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가져오는데, 최민호라는 학생은 1단원에서 5문제를 풀었는데, 2문제를 틀렸어요. 최민호 3은 40문제를 풀고 35문제나 틀렸습니다. 최민호 2와 최민호 4 학생은 해당 단원에 대한 학습 내역이 없는 거예요. 영역이기. 그래서 학생들 학습 내역 이렇게 숫자를 클릭하면 이 학생이 실제 틀린 문제가 이렇게 떠요. 실제 학생은 이 정도로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인지 이렇게 보실 수도 있으세요. 문항 보기 누르시면 어떤 문제인지 보실 수도 있고, 원하시는 문항 선택하셔서 이렇게 하단에 쭉 내려보시면 동일 문제, 유사 문제 이렇게 버튼들이 있습니다. 동일 문제 클릭하면 이 학생이 틀렸던 문제와 똑같은 문제로 구성된 시험지를 오프라인으로 출력하셔도 되고 온라인으로 출제하셔도 되고요. 또는 유사 문제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학생이 틀렸던 문제와 비슷한 유형의 다른 문제들이 시험지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답에 대한 똑같은 문제 또는 유사 문제를 시험지 개별로도 이렇게 생성하실 수 있으시죠. 그 오답에 대한 부분까지도 가져가실 수 있다. 단원별 또는 기간별로도 가능하다. 기간별은 더 간단하겠죠. 특정 기간만 이렇게 설정해 주시고요. 관리하는 반, 그리고 검색 누르면 해당 기간 동안 우리 반 학생이 틀렸던 문제 다 불러와죠. 얘는 수학도 이렇게 틀렸고요. 과학도 이렇게 틀렸고요. 재민우 2는 사회만 이렇게 2문제 틀렸네요. 재민우 2 학생 볼까요? 클릭하면 얘가 틀린 문제가 이렇게 뜹니다. 그럼 선택해서 하단에 동일, 유사 문제 이렇게 주시면 시험지가 만들어지겠죠. 이게 이제 오답 노트. 그래서 단원별로 오답을 불러오는 것도 가능, 기간별로 불러오시는 것도 가능하게 활용하시면 되고, 오답 노트에 대한 확장 개념이 취약 단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학생들이 학습 단원이 이렇게 누적되다 보면 누적된 단원 내에서 오답률이 높은 단원이 있을 거예요. 그게 취약 단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단원에 대한 정보를 찾아줍니다. 그리고 해당 단원에 대한 평가를 만들어 내실 수 있어요. 기간 원하시는 형태 기간 선택하시고 학생을 불러옵니다. 이렇게 불러오시고 이 학생이 확인하시고 싶은 단원, 학기, 그리고 단원 범위, 예를 들어서 1단원에서 4단원까지 학습한 결과들 중에서 오답률이 높은 단원 불러와줘 라고 하시면 이렇게 재미노 3이라는 4단원 물질의 상태 변화가 오답률이 가장 높아요. 그러면 해당 단원 선택. 뭐 최대 3개 단원까지 선택하시니까 저는 2개를 해볼게요. 선택을 해서 하단에 쭉 내려보시면은 출제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이 취약한 단원에 대한 평가까지도 만들어내실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시험 기간이라고 가정했을 때 시험 범위가 1단원에서 4단원까지라고 가정한다면 이렇게 취약단원에서 1에서 4단원까지의 범위를 지정해 주시면 이 학생이 시험 범위 중에서 가장 시급한 단원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 단원부터 이렇게 건드려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좀 효과를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취약단원까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기능은 거의 평가 출제, 오답노트, 그리고 취약단원 이렇게 흐름이 이어질 거고 이 평가를 매일 하시진 않겠죠. 대부분 월 1회 정도 월말 또는 단원 또는 시험 대비 때 이렇게 하실 거고 그럼 그때 시기에 맞춰서 평가 진행하시면 될 거고 뭐 시험 기간이라고 생각했으면 시험 기간에 관리 목적으로 오답노트 들어가셔서 틀렸던 문제에 대한 동의 문제 또는 유사 문제 시험지 이렇게 주시면 학생이 시험 범위 내에서 틀렸던 문제에 대한 해결력을 높일 수 있겠죠. 그리고 더 욕심내신다면 취약 단원까지 가셔서 시험 범위 내에서 가장 시급한 단원에 대한 평가까지도 이렇게 주신다면 학생들 평가 관리까지도 뭐 무난하게 관리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진덕스 메뉴 위주로 학생들이 예습 수업 복습으로 이렇게 쭉 진행을 하신다면 평가는 월 1회 또는 시험 기간
오덤노트는 그보다 더 시기상으로 뜸뜸하시겠죠. 그리고 치약단. 이렇게 하시면은 플로우가 이렇게 생성이 돼서 상품이 하나 만들어지면서 편하게 학생들 관리하면서 과목을 확대하실 수도 있고, 학생들도 과목들이 늘어나게 될 거고, 그리고 학생의 학습력이나 그리고 학원의 수익성이 또 확보가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학생이나 선생님 기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아이디 생성하는 기능을 간단하게 좀 보여드릴 거예요. 신규 원장님들은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 이제 학습 사이트를 이제 시작하시게 되는 그 시점에는 선생님이나 학생들을 등록을 하셔서 아이디를 생성하시는 작업을 먼저 하셔야 돼요. 이게 기초 등록이라는 기능인데, 그 기능이 먼저 수반이 되어야지 학생도 학습을 할 수 있고, 선생님도 학생을 학습 관리를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기능을 좀 보여드릴게요. 관리자 아이디 로그인 하시게 되면 여기 학생 관리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 관리의 하위 메뉴가 세 가지가 있어요. 강사 관리, 반등록, 학생 등록.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계시다면 강사 관리 들어가셔서 선생님 아이디 만들어 주시면 돼요. 처음 들어가시면 관리자 아이디만 이렇게 있을 겁니다. 저희가 만들어 드린 관리자 아이디가 하나 이렇게 있을 거고, 추가적인 선생님 아이디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상단의 세 번째 아이콘, 신규 강사 등록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선생님 성함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뭐, 김 선생님. 아이디는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을 거예요. 저희가 고정값으로 학원마다 고유값으로 자동 발급되도록 설정을 해드렸기 때문에 아이디 그대로 두시면 돼요. 두시고 비밀번호도 입력 안 하시면 여기 적혀 있듯이 A1234로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런데 A1234가 싫으시면 영문 숫자 6자리 이상으로 직접 적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선생님 유형만 정해주시면 됩니다. 관리자냐, 선생님이냐 정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정보는 입력하셔도 되고 하지 않으셔도 되세요. 그래서 실제로 작성하셔야 될 거는 선생님 이름 정도, 그리고 유형 정도 정해주시면 되세요. 되셨으면 등록 버튼 누르시면 보시는 것처럼 선생님이 이렇게 등록이 됩니다. 간단하죠. 선생님 등록 메뉴에서 이렇게 보시면 점점점 메뉴가 있어요. 퇴사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다니다가 그만두셨으면 아이디를 막아내시면 되세요. 퇴사. 그러면 퇴사자로 이렇게 아이디가 분류가 될 겁니다. 그래서 대체자 또는 다른 선생님이 들어오시게 되면 퇴사자 아이디 검색하셔서 다시 입사로 바꿔주시면 그 아이디 살려내실 수 있겠죠. 그렇게 선생님을 먼저 등록하시게 되시고요. 두 번째는 반등록 조회로 들어갑니다. 등록 과정에서 제일 좀 복잡할 수 있는 건데 흐름만 보시면 어렵진 않습니다. 반등록 조회 누르시면 학생들을 관리하기 위한 그룹을 만드는 거예요. 편하게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학년별로 이렇게 학생들을 관리를 하시잖아요. 그냥 학년별로 반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등록 들어오시면 파란색 메뉴에 오른쪽 플러스 버튼 누르시면 돼요. 플러스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반등록 창이 뜹니다. 반등록을 하실 때 최초의 학급 유형 하나는 등록을 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유형 등록 메뉴에서 유형 하나는 꼭 등록하셔야 돼요. 이게 반을 관리하게 되는 상위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돼요. 반을 만 10개, 5개, 15개 이렇게 만드시는데 이 만드신 많은 반들을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관리하실 수 있는 게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많이 쓰시는 게 초등 그룹, 중등 그룹 이렇게 만드셔서 초등 반들은 초등 그룹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중등 반들은 중등 그룹에 이렇게 소속시켜서 이렇게 반 조회하실 때 좀 편하게 하시는 용도로 많이 쓰시고 뭐 우리는 굳이 이렇게 카테고리 필요 없다라고 하시면 그냥 기본 그룹 뭐 하나만 이렇게 생성을 하셔도 되십니다. 그래서 최소 하나 이상은 만들어 주셔야 돼요. 저는 그냥 기본으로만 하나 만들어 볼게요.
등록하시면 유형이 하나 생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반등록 버튼을 다시 누르게 되면 우리가 만들어냈던 유형명이 뜰 거예요. 선택. 그리고 실제로 만들려는 반들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초등, 뭐 초1, 반명 쓰겠죠? 대부분 학년 따라 가세요. 이렇게 초1, 반. 그리고 반 등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앞에 저희가 선생님 등록했기 때문에 지금 만드는 반에서 해당 반을 담당하실 선생님을 체크하셔야 돼요. 이렇게 체크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또 하나 플러스로 관리자분까지도 같이 체크해 주셔야 돼요. 관리자분께서는 모든 학생들, 모든 반들을 다 보셔야 되기 때문에 반을 선생님 배정하실 때 담당 선생님 배정하시고 관리자분도 같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과목은 크게 의미 없으셔도 아무 과목 하셔도 되세요. 그리고 담임은 뭐 체험 강사분으로 하신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등록을 하시면은 반이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든 유형이 하나 이렇게 보일 거고요. 유형명을 클릭하면 만드신 반이 이렇게 떠요. 어, 이렇게 반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먼저 다 등록해 놓으시고, 그리고 운영하시고자 하는 반을 다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반을 만드실 때 선생님을 꼭 배정, 여기 플러스로 관리자분도 같이 배정. 그래서 학년별로 뭐 예를 들어서 초1부터 우리는 중3까지 학생들이 있다 하면 초1부터 중3까지 학생들을 배정할 수 있는 반들을 다 만들어 놓으시죠. 어, 다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뭐 수정이나 삭제 버튼이 있으시니까 반 정보 수정이나 삭제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학생을 등록을 해요. 학생 등록은 강사 등록하는 거랑 똑같아요. 세 번째 아이콘 신규 학생 등록 누르셔서 학생 이름, 아이디는 또 자동이 되니까 두시고 비밀번호도 A1234를 하실 건지 직접 설정하실 건지에 따라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생 등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기 수강반이라는 게 있어요. 저희가 앞에서 선생님 등록하고 반을 만들었습니다. 반을 만들면서 선생님은 반이 일단 배정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면 학생도 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만드신 반에 이렇게 배정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같은 반에 선생님과 학생이 이렇게 같이 그룹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이제 기초 등록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학년은 실제 학생의 학년 또는 이 학생이 공부해야 되는 학년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정보는 선택사항이세요. 입력하셔도 되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확인 누르시면 보시는 것처럼 학생도 등록이 완료가 되세요. 학생 리스트에서도 마찬가지로 점점점 누르시면 정보 수정 가능하고요. 학생 다니다가 그만뒀을 때 퇴원 처리해 놓으시면 아이디가 차단됩니다. 그리고 다시 복귀했을 때는 정보 수정에 가셔서 재원 상태를, 수강 상태를 재원으로 바꿔주시면 그 아이디가 다시 살아날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은 저희가 문의 주시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흐름 파악하시면 돼요. 처음 선생님 등록해서 아이디 만들고 반 만들어면서 선생님 배정, 여기에 원장님 관리자까지도 같이 배정. 마지막에 학생 등록하면서 학생도 반 배정하시면 등록이 완료되죠. 그렇게 해서 학생까지 다 완료된 상태라고 하면 반등록 조회라는 메뉴에서 우리 기관에서 만든 반 쭉 나올 거고요. 이 반에 어떤 학생이 소속되어 있는지 이렇게 반명 클릭하면 이렇게 누가 이 반에 소속되어 있는지까지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기초 세팅 과정.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로 제가 아까 학생별로 학습 권한들을 뭐 과목별로 또는 위아래 하대 학년 주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기능들도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학습 과목 단원을 좀 제어하시고 싶은 학생을 먼저 불러옵니다. 여기 이렇게 불러오시고요. 원하는 학생을 선택하세요. 선택해서 하단에 과목별 권한 변경을 클릭하면 오른쪽에 이렇게 단어 선택하는 창이 떠요. 상단에
학년을 선택을 하게 되면 선택한 학년의 위아래 학년 과목들이 모두 활성화됩니다. 예를 들어서 6학년을 선택하면 5학년, 6학년 중1 과목 단원들이 모두 활성화가 돼요. 모두 선택할 수 있도록 뜹니다. 이렇게 해서 주시면은 이 학생에게 초, 5, 6, 중1 과정을 다 주시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 학생에게 과목 권는 과학만 주시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주시면 초 6, 중1, 초 5 과학만 주시는 것도 가능하고, 얘는 자기 학년 것만 주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과학만 체크하시면 본인 학년의 과학만 줄 수 있죠. 이렇게 과목들을 제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별로 이제 수강하는 뭐 과목 상품에 따라서 이렇게 권한을 주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중1 학생인데 얘한테 뭐 6학년 과정, 2학년 과정을 주겠다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학년을 초월해서 상하 학년까지도 학습 권한을 열어주실 수 있어요. 이 부분은 필요하시면 저희 쪽에 이제 문의 주시면은 상세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초 등록까지도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는 다 드린 것 같고요.